기업 재무보고서 보면 그냥 숫자들만 쭉 나열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전략과 갈등,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이 숨어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 바로 그 한 기업의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81.84%. 언뜻 봐서는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믿어보세요.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 전체를 여는 열쇠거든요. 자, 그럼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81.84%라는 게 이 회사의 이번 분기 매출 대비 비용 비율이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82.64%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선된 거죠. 쉽게 말해서 1,000원을 벌 때마다 나가는 비용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딱 봐도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 겹씩 벗겨내면서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성공을 만들어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비용 비율이 낮아졌다? 이건 뭐 명백한 성공이죠.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고 사업 구조도 더 탄탄해졌다는 신호니까요. 벌어들인 돈에서 더 많이 남긴다는 거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M&A, 즉 인수합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들이 합쳐지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들인 걸 의미하죠.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스로가 밝히거든요. 이 인상적인 실적 개선은 놀랍게도 크리스티스 인터내셔널 부동산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덕분이라고요. 이 M&A가 없었다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 보였을 거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분석의 두 번째 파트, 성공의 두 얼굴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면 이제 수면 아래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인수 효과를 싹 걷어내고 나면 이 회사의 원래 핵심 사업, 그 자체는 어땠을까요? 그 사업도 과연 함께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수를 포함한 전체 사업을 보면 수익성이 분명히 올라갔죠. 그런데 핵심 사업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수익성은 완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전혀 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사업 안에서 벌어진 비용과의 줄다리기라는 중심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강한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밧줄을 당기면서 결국 서로의 힘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줄다리기의 한쪽 끝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조금 늘리는데 성공했거든요. 이게 아주 큰 성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수익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서 거의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 부정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회사가 소위 에이스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실적을 내는 직원들한테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거죠. 바로 이 추가 비용이 다른 쪽에서 애써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면 분배율, 영어로는 커미션 스플릿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중개인이랑 회사가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에이스 중개인한테 더 높은 분배율을 준다는 건 그들이 더 큰 몫을 가져간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회사에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게 핵심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사는 이걸 시장 점유율을 위한 투자, 다시 말해 아주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고서에 나온 실제 인용문인데요. 가장 생산적인 우리 중개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충관계를 감수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슈퍼스타 중개인들한테 인센티브로 더 높은 수수료를 줘요. 그 대가로 이 실력 좋은 중개인들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팍팍 높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의도적인 막교환인 겁니다. 미래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위해서 오늘의 이익률 일부를 희생하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이런 전략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떻게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성 사이에서 다시 균형을 맞출 계획인 걸까요? 회사는 아주 명확한 3단계 계획을 내놨습니다. 첫째, 아직 최정상은 아니지만 재능 있는 유망주 중개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과는 회사에 좀 더 유리한 분배율로 계약을 맺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세 번째 단계, 지속 가능한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81.84%라는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M&A,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미래 계획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 모든 건 결국 단기 이익이냐, 장기 성장이냐는 아주 근본적인 비즈니스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책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